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손끝 발끝이 이유 없이 찌릿하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떨리는 느낌.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마그네슘을 잘못 먹고 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에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아무 때나 먹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 영양소는 몸이 긴장을 풀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와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그네슘 먹어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아침에 먹었거나 점심 식사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드셨습니다. 이건 잠들기 직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타이밍이 틀리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움직이는 영양소가 아니라 근육을 쉬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신경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신경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체감이 거의 없고 밤에 들어와야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리 쥐, 손발 저림, 밤중 각성, 이 증상들은 대부분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가장 심해집니다. 몸이 지쳐 있는데 이완 신호가 부족한 상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이걸 아침에 먹어버리면 몸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왜 그 시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같은 양으로도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복용의 핵심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손발 저림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 다리 쥐로 잠을 깨시는 분, 수면이 얕아진 느낌이 드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몸의 반응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마그네슘이 언제부터 약이 되는지 그 진짜 타이밍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저녁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나오고 근육은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몸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쉬어야 한다고, 긴장을 풀 준비를 하라고. 이때 근육과 신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한 뒤 제대로 이완되도록 돕고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두근거리지 않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난다. 누웠는데도 몸이 긴장돼 있다.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이건 몸이 쉬고 싶어 하는데 그걸 도와줄 재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을 아침에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이미 각성 상태입니다. 신경은 이미 바쁘고 근육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마그네슘은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흡수는 되지만 체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옮기기만 했는데 다리 쥐 빈도가 줄고 손발 저림이 약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양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제품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들어와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이제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시가 가장 좋은지, 식사와는 어떤 간격이 좋은지 다음 챕터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절반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도대체 몇 시에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잠들기 바로 직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직후도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은 몸이 서서히 이완 모드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보통 저녁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난 시점, 하루 일을 거의 마치고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신경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져 잠을 방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되는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는 몸이 각성과 휴식이 경계선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경계에서 가장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복이냐, 식후냐. 마그네슘은 완전한 공복보다는 아주 가벼운 식후가 좋습니다. 저녁을 든든하게 드셨다면 2시간 후, 속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저녁을 가볍게 드셨다면 1시간 반 정도 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카페인과 함께 먹는 것,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이것들은 마그네슘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녁 커피를 마신 날에는 마그네슘 효과가 확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칼슘과 동시에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성분은 흡수 과정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같이 먹으면 둘 다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혼자 들어와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카페인 없이 속이 편안한 상태. 이 시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다리 쥐, 손발 저림, 밤중 각성, 이 증상들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마그네슘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르는 실수, 바로 마그네슘의 종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시간을 맞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을 제 시간에 먹고 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종류를 살펴봐야 할 차례입니다. 마그네슘은 다 같은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이름만 보고 고르면 절반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마다 몸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 산화 마그네슘. 이건 가격이 저렴하고 함량 숫자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쓰는 양은 아주 적습니다. 흡수율이 낮고 대부분은 그냥 배출됩니다. 변이 묽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 쥐나 손발 저림에는 체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구연산 마그네슘. 흡수는 산화형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장 운동을 자극하는 성향이 있어서 속이 예민한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비가 함께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밤에 먹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복용에 가장 많이 추천되는 건 다른 형태입니다. 글리신 마그네슘. 이 형태는 마그네슘이 아미노산과 결합된 상태라 신경과 근육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흡수율도 높고 위장 자극도 적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얕은 분, 다리 쥐가 잦은 분,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체감이 좋은 편입니다.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형태, 트레오네이트 마그네슘. 이건 뇌 쪽으로 잘 전달되는 성향이 있어 집중력이나 머리가 예민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이완 목적이라면 굳이 이걸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쥐, 손발 저림, 근육 떨림, 잠들기 어려움. 이런 증상이 주된 목적이라면 글리신 마그네슘 또는 비슷한 부드러운 형태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량 숫자입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설사, 복부 불편, 속쓰림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통 200에서 35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몸의 반응을 보며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도 맞췄고 종류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반감되는 아주 흔한 실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네슘 효과를 눈에 띄게 떨어뜨리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과 반대로 효과를 끌어올리는 의외의 궁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체감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반으로 느껴진다면 이제는 함께 먹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같이 먹어서 효과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칼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몸에서 같은 통로를 씁니다. 같이 들어오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애매하게 흡수됩니다. 특히 저녁에 칼슘까지 함께 먹으면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칼슘은 아침이나 점심, 마그네슘은 저녁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결국 칼슘 쪽으로 흐름이 쏠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아침이나 낮, 마그네슘은 저녁,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이것들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빨리 내보냅니다.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신 날 마그네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그네슘과 궁합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B6는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단일 제품보다 B6가 소량 들어간 제품이 체감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의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신 상태에서 마그네슘만 삼키면 흡수도, 체감도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을 먹을 때는 물 한 컵 이상 꼭 함께 드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칼슘, 비타민 D, 카페인과는 시간을 나눌 것, 비타민 B군과는 궁합이 좋고, 물은 항상 충분히 이 원칙만 지켜도 같은 마그네슘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마그네슘을 먹고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순서로 오는지, 언제부터 다리 쥐가 줄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는지 현실적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을 제 시간에 맞는 종류로 올바른 조합으로 먹기 시작하면 몸은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변화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몸의 긴장감입니다. 먹은 첫날이나 이틀째 이상하게 몸이 조금 느슨해진 느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깨나 종아리가 덜 뻣뻣한 느낌,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수면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밤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집니다. 이 시점이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직 다리 쥐는 그대로인데 괜히 실망하십니다. 하지만 정상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먼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근육으로 갑니다. 다리 쥐와 손발 저림은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강도가 약해지고 빈도가 줄어듭니다. 매일 나던 쥐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변합니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쥐가 안 나요. 손끝이 덜 저려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증상이 줄었다고 갑자기 끊지 마세요. 몸은 이제 막 균형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그네슘은 진통제처럼 증상을 덮는 게 아니라 부족했던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4주 정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용량을 아주 소폭 조절합니다. 하루에 한 번으로 충분한 분도 있고 저녁에 나눠 먹는 게 더 편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반응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마그네슘은 정답 용량이 있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해지는 지점이 정답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도 모두에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영양제는 아닙니다. 이 챕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마그네슘을 조절하고 남은 양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고 심하면 맥이 느려지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자주 문제됐던 분이라면 마그네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특정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뇨제, 일부 심장약, 항생제 계열, 이 약들은 마그네슘의 흡수나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약 효과가 달라지거나 마그네슘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일수록 복용 시간을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다른 약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세 번째는 위장이 아주 예민한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은 형태에 따라 장운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연산 형태보다는 위장 자극이 적은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고 처음부터 권장량을 다 채우지 말고 절반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견과류, 해조류, 통곡물,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근육 떨림이나 수면 문제가 없다면 굳이 마그네슘을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이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과하면 설사, 복부 팽만, 무기력, 심한 경우 심박 변화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조절의 영양소이지 과시의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그네슘을 제대로 쓰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먹느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먹는 영양소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몸이 긴장해서 이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 마그네슘이 들어와야 신경은 조용해지고 근육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형태입니다. 다리 쥐, 손발 저림, 잠들기 어려움, 이런 증상이 목적이라면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세요. 흡수는 잘 되고 위장은 편안한 쪽, 숫자보다 체감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합니다. 칼슘, 비타민 D, 카페인과는 시간을 나누고 물은 항상 충분히,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같은 마그네슘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즉각적인 약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조금씩 정상으로 돌려놓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며칠, 일주일, 2주, 몸은 순서대로 반응합니다. 먼저 긴장이 풀리고 그 다음 잠이 깊어지고 마지막으로 다리 쥐와 저림이 사라집니다. 이 흐름이 보이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그네슘을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마세요.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조용히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손발 저림이나 다리 쥐로 고생하는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밤을 완전히 바꿉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수면, 혈압, 근육, 노후에 꼭 필요한 생활 리듬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몸이 먼저 편안해지는 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